저희 마지막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가장 뜨거웠던 2차 전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마지막 내용으로는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험지 넘겨주시죠.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섹터는 이라고 6가지 섹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에 원전, 2번 엔터 음원, 3번 조선, 전력 인프라, 제약바이오, 6번에는 반도체까지 자리하는데요. 1번 원전부터 볼까요? 우선 오늘 베트남과 원전 협력 기대감까지 더해졌고 또 SMR 1기 도입도 추진된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일정이 더 있습니다. 12일 내일이죠. 대표 미국에서의 원전주 오클로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유의미한 숫자는 찍히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주당 손실이 예상보다 줄어든다면 국내 관련주들도 상승 랠리 이어질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쭉 달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엔터 그리고 음원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엔터주 호실적과 더해서 K-팝 데몬헌터스 그 음원에 힘입어서 KT 지니뮤직 그리고 NHN 벅스 등 음원 플랫폼주들이 참 강했는데요. 거래량 실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주가 향방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떤 섹터 골라주실지 궁금한데요. 3번에는 오늘까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조선 자리하고 있고요. 4번에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5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생물보안법 다시 추진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대표 CDMO 기업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 ST팜이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에는 오늘 SK하이닉스가 4% 넘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 그 안에서 밸류체인 종목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목할 수 있는 섹터 어느 쪽일지 하나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마지막은 6가지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를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따봉을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주목을 해주셨던 게 지금 원전 쪽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주고 계신데 원전의 이름은 없고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원전 얘기는 시간이 안 되겠네요. 우리 두 분께서 주목하신 섹터 얘기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바이오, ST팜 적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입니까?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하반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품목가 관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대표 기업들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만 보고도 뭐 베팅할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과거와는 이제 투자의 어떤 방법이 좀 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바, 뭐 셀트리온, SK 뭐 바이오팜,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등등등 전통 제약사를 비롯해서 일반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캐시가고 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공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램시마이스C가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그 이외에 고마지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할 때마다 어느 정도 흥행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세노바메이트가 또 워낙 또 잘 팔리고 있죠. 이렇게 뭔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뭐 유황양행처럼 렉나자를 이제 기술 이전해가지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신다면 하반기 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또 한번 가장 먼저 부각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중국 기업들을 많이 제재를 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시앱텍이라든지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제재하기 시작하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CDMO들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반사이익을 더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 그리고 뭐 바이넥스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ST팜을 일단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일단 수주잔고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하반기 때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FDA 승인이라든지 임상 이상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 때 대량으로 몰려 있습니다.
하나만 터지더라도 충분히 단기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뭐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무난하게 베팅하기 좋은 종목으로 ST팜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분할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저항 고려해서 10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8만 2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순 전문가가 주목한 섹터와 종목은 제약바이오의 ST팜이었고요. 다음 최영주 전문가는 반도체의 솔브레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관세 이슈로 인해서 사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세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는 줄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AI 시장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시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솔브레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자리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멘텀도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자회사를 4월 달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SFS 글로벌이라는 기업이고요.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 인수를 하고 나서 연결로 반영이 되는 게 이번 2분기부터인데요. 아하. 그런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만큼 미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솔브레인이 이런 기술력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시가객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미세 공정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신기술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번에 사실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수 비용이 일회성으로 나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솔브레인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대가 길게 쌓여있는 27만 7천 원으로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대인 19만 7천 원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께서 주목하는 섹터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